자, 이번에도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마치 꼭 재화와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녀는 재화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마치 꼭 어떤 재화를 우리가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자녀를 많이 갖게 된다면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 부부의 부모의 이제 효용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녀를 이제 children을 재화와 같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먼저 정상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상제가 뭐냐면 노멀 굿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혹은 수요량이 늘어나는 재화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비례하는 재화들을 우리가 정상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children을 아이들을 정상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자녀를 갖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자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면 하루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우리가 여가에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 시간 중에 일부를 자녀 양육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녀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가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When you are rich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여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임금 여러분 뭐 나중에 취업하시면 일을 함에 따라서 뭐 소득 수준이 높아질 텐데요. 뭐 소득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월급이 늘어나요.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인데 만일 그래서 자녀를 더 많이 갖게 된다면 정상제니까 당연히 자녀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자녀를 더 많이 갖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이 시간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회비용의 상승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시간, 자녀의 숫자가 늘어나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입니다. 시간. 부모의 시간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자녀의 이야기를 살짝 빼고 우리가 여가와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볼 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제가 만일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시간 더 놀게 되면 제가 무엇을 포기하는 거냐면
증가한 임금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제가 1시간 더 일을 하면 전보다 10,000원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래서 20,000원을 더 벌 수 있게 되는데 시간당 임금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제가 그 시간만큼을 놀게 되면 시간당 20,000원으로 높아진 시간당 급여를 제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가에 투입한 1시간의 가격은 전에는 10,000원이었었는데 이제 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여가의 가격이 시간당 임금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여가는 더 비싸진 거예요. 똑같은 로직이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했어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비용이 전보다 더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양육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투입하는 시간의 비용, 시간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 비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녀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아지기 전에도 한 명을 양육했고요. 소득이 상승했을 때도 자녀를 딱 한 명만 양육한다고 한번 해보죠. 이때는 시간당 1만 원이었고 이때는 시간당 2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한 명이니까. 그런데 소득 수준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똑같이 자녀는 여전히 한 명이지만 이때 양육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자녀의 숫자까지 많아진다면 여기서는 한 명인데 여기서는 2명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가격이다. 이런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니까요. 바로 자녀 양육의 비용이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인컴 이펙트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득이 늘어날 때 모든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컴 이펙트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제가 거시경제학 강의를 할 때는 인컴 이펙트를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두 기간을 사는 어떤 경제 주체의 문제에서 오늘의 소비가 있고 내일의 소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소비를 조금 줄여서 저축을 하게 되면 내일 소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컴 이펙트를 이런 이기간 모형에서는 오늘 소비의 증가와 내일 소비의 증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는 여기에서는 내가 소비하는 모든 그 재화에 대한 그 소비량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뭐든 더 다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컴 이펙트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녀를 더 많이 갖게 되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모든 재화와 서비스, 재화에 대한 소비량 증가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인컴 이펙트인데 여기에는 이제 자녀의 숫자도 포함이 되겠죠. 자, 반대로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체 효과는 비싸진 거 적게 소비하고요.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고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늘어나면. 자녀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자녀가 여전히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의 비용은 전보다 높아지게 돼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칠드런의 가격이 바로 웨이지였습니다. 칠드런의 가격이 웨이지인데 바로 웨이지가 상승하면 칠드런의 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녀를 적게 소비한다는 뜻입니다.